이 정을 이제 보면은 또 삼막이라고 삼례라고 있죠. 읽어볼게요. 정이란 관찰된 대상에 대해 마음 깊이 집중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정을 전주 불선심소, 즉 오로지 기울여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중을 얘기합니다.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마음의 공감, 감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정이라고 합니다. 삼매가 정입니다. 독소 삼매니 무슨 삼매니 많이 그런데 마음의 공감,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공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죽듯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산단심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선정이 정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서에 보면은 이제 김종밀 선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정에서 모든 그 삼례에서 모든 공덕이 다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들뜨고 이러면 뭐가 지지를 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집중력이 약하면 집중력이 없으면 이 삼례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 이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게 이 마음이 한 데서 집중하는 힘이 있으면 나쁜 생각도 안 일어난다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중을 많이 요하는 시대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집중이 필요하고 창의력을 일으키는데도 집중이 필요하고 또 긴 암묵으로 이렇게 미래를 자기가 어떤 도모할 일이 있으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집중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의식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또한 정의 심소를 심일경성, 즉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부른다. 이제 심일경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음이 한 대상에 딱 머물러 있어 주관 객관이 딱 하나인 상태. 이런 상태는 성가에서는 타성 일편이란 말을 씁니다. 화두를 들 때 타성 일편 가거나 오거나 안고 눕거나 그냥 뭔가 마음하고 화두하고 그냥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기 설레를 끓이고 있습니까? 그냥 뜨거운 물 부어 차 빼듯이 그냥 빼면 되는데 그래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내야 되거든요. 계속 저를 주셔야 되는데 차 뽑아내듯이 뜨거운 물을 뽑아내고 그냥 시간차 없이 계속 그렇게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요. 뭐가 물거리가 한 잔씩. 이 이제 심일경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심일경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전주일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사라져버리고 마음 한 덩어리가 딱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에 깨있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념으로 마음념을 없애고 없앴던 생각도 없애고 그리고 또 마음념 자체가 본래 공화닥하는 이치를 알고 본침과 들뜸을 이제 제거하고 이러면은 이 깨있는 마음에 이제 집중하는 게 좋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대상에 흘러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을 한 덩어리 보고 있는 그 정념에다가 마음이 머물면은 체급적 정신이 바깥 경계를 알래 알 수 없고 자기 마음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반갑하게 텅 비어버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가 딱 오면 그것도 이제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수행해 가면은 다음에 이제 이 심일경성이 일어나 익숙해져가지고 한 덩어리 된 상태를 좀 지속시켜줘요. 그런 걸 다성일편해줘요. 그게 좀 더 이제 힘을 받아가 더 익숙하게 되면 이제 등지락하는 경기. 그게 이제 선정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선정도 욕계 선정이지 색계심의 선정은 아니다. 욕계는 욕심이 있는 세이고 색계는 욕심이 없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입니다. 이 색계심의 선정을 얻을 때 비로소 이제 색계 초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뿐만 아니라 지혜가 개발이 되고 정의 상수를 이루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심일경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미린다 왕문경에서는 이 집중력을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 대사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욕심 부르는 마음이 탁 튕겨져 나가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이 집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심이 튕겨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도 아예 안 일어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일경성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화두를 뜨는 사람들도 타승일편이 돼.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심일경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심일경성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 등벌이가 된 상태. 네, 요게 이제 타승일편이라고. 타승일편을 말을 쓰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불견심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체가 드러나는 거죠. 심체가 드러나고 두 번째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공경영지가 이 공적하는 거는 바로
선정이죠. 선정의 모습이면 영지는 지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 논술에서 공경 영지를 만일 표현하자면은 무분별지라고 해요. 무분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타성 일편이 돼가지고 하나의 된 상태에서 공경 영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것도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성 일편이 됐다고 다 공경 영지가 그냥 바로 탁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타성 일편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경 영지가 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화두라 하는 게 공성이 다른 이름이 화두예요. 근데 이게 화두가 이 고요한 가운데다 화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불매 화두, 화두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타성 일편이 돼가지고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고 그게 덩지거든요. 예, 요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덩지고. 마음이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그 덩지가 이제 고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 이제 고요한데 고요한 가운데 불매하고. 화두에 어둡지 않아요. 고요한 가운데서 적중 불매하고. 그러니까 덩지는 고요함인데 고요함 속에서 화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성 일편이 돼가지고 덩지 상태에 가고 그 속에서 화두가 어둡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이제 지속이 되면은 진정한 이제 새끼 시임의 선정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공경 영지가 나온다. 그러면 공경 영지가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올라가면은 기본적인 심일경성이 돼요. 이게 주관 객관이 딱 하나 되는 상태. 타성 일편이 돼요. 물론 타성 일편대가 한 번에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냥 타성 일편에다가 그냥 공경 영지가 팍 나오면은 좋죠. 근데 이거는 심차가 있다. 수행자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 때 차를 미리 좀 끓여가지고 한 잔씩 덜어요. 너무 인색해. 내가 보기에. 저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담습니다. 이제 갖고 다니면서 마시. 자, 이제 이 심일경성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사납고 이러면 이게 필요해. 제가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그 영꽃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어느 어머니가 와가지고 늘 봉사를 하는데 늘 눈물을 흘려. 그 아이가 보고 알고 보니까 막내딸이래. 몽골리즘에 걸려가지고 이 손이라든 코라든 몽땅해가지고 몽골 사람 같이 생겼다. 몽골리즘이 걸려. 유전이 이제 하나 더 많이 갖고 태어났대. 근데 이게 이제 그래
이 애가 그래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스님이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집안 일이 복잡한 일이 터져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이를 가진 전에 아스피린을 하나씩 먹어. 아스피린을 하나씩 먹었는데 그만 태어나면 애기 몽골리즘 걸리고 그냥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늘 일주일에 한 2~3차례 와가지고 아이를 건사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 보면 눈물을 흘리는. 근데 만일에 어머니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 딱 앉아가지고 집중 명상을 했으면 어째 안 그래요? 호흡 관찰을 한다든지 뭐 자비수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골치 아픈 일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극복 가능하면 약을 안 먹고 약을 안 먹으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왜 집중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수행을 하고 하면 뭐가 이상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무슨 경지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거사님이 찾아와서 요 다음 구절이 해야 될 얘기인데 기도를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스님이 뭐 다른 일 위였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산 위에 딱 앉아있으면 산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 다 보이고 뭘 가져오고 몇 명이 오는 다 보인다. 어느 거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느 책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야 대단한 경지다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왔을 때 그 경지를 가지고 그 가슴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그 오신 그 사람도 안 된다. 그 아무 쓸모 왜? 그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그렇지만은 그 미국에 있는 명경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떠나간 남자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여자. 차를 한 잔 주면서 차 맛이 변하지 않는 그렇다.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변하는 법입니다. 이러니까 여자가 알아듣고 눈물을 그친다. 그럼 변한다고는 가르치면 지혜에 속합니다. 변한다. 그래서 미린다 마문경에도 보면은 나가세나 스님이 이제 신도집에 가서 공양을 받고 법문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법문.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신도는 법문을 듣고 법의 눈을 얻었다. 법문 하나 나가시나 스님인데 법의 눈을 얻었다. 이렇게 되죠. 첫승은 그것을 자기 처소에 있어 보자. 천안으로 그걸 지켜보고 내 제자가 법의 눈을 얻었구나. 간단해요. 생기면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아.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지나간 건 돌아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 제목을 책 2권 나오는데 첫 번째 제목은 흐르는 물의 발자국. 흐르는 물의 발자국. 두 번째 소등에 타고 소를 찾다. 이건 1번. 흐르는 물 발자국 좋다. 이건 2번.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아보려고. 1번 좋습니다. 예? 1번.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1번 좋습니다. 1번이 좋아요? 흐르는 물의 발자국. 우리 인생 사는 게 흐르는 물의 발자국 찍는 시도를 막 평생을 하는 사람. 근데 한 번도 찍지를 못해. 그래 발자국을 못 찍었다고 막 그래 서운해하고. 그게 뭡니까? 발자국, 명예, 지위, 재산, 가문 이런 것들. 그걸 못 찍었다고 서운해하고 죽는 사람 부지기수는 애초 처음부터 찍을 수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흐르는 물의 발자국.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도를 깨달을 수 있어. 두 번째, 소등이 타고 소를 찾다. 이거는 수행을 하면은 원래 깨달아 있는 이 세계에 새롭게 수행하면 막 깨달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등이 타고 소를 찾는 길이에요. 또 도달해 보면은 부질없다는 게 그때 닦을 것이 없고 깨달을 것이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큰 선생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찬성합니까? 좋습니다. 그사님 생각이 어때요? 흐르는 물의 발자국은 어때요? 뭐 분류 이치로 보면 좋은 내 이야기 듣니까 좋다 하는데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점인지 알고. 자네는 어때? 그래. 이거 어때? 선생님도 1번 쓰시고 괜찮아? 1번이 마음에 드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다 보여.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소개돼야 되잖아. 그치? 두 번을 내시는 어? 두 번을 내시는 게 어떨지. 그래. 1번, 2번 두 번 낸다. 아, 두개 다 하시는 예. 거예요. 두개 다 하시는 거예요. 첫째 번은 벌써 한 600페이지가 되는 거. 그런데 합하면 한 900페이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두 번 내. 첫째 번은 자비수간이고, 둘째는 자비공간이고, 그 뒤에 이제 자비경선 기본 수행하고 자비가선 기본 수행이 들어가는 이 번에. 합해서 이제 자비선 명상.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교정 다 봐가는데 이번 주 보면 거의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써서 뭐 이제 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공정 영지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이게 생겨야만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자설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자설경. 이 자설경이라는 경이 이제 무단나라 경입니다. 거기 보리품에 보면은 선정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그런 이제 깨달았다. 이게 무엇을 명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기법.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우리는 깨달음을 얘기하면 땅에서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 선정이라 하는 데서 일어나. 선정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연기법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만물이 거기에 비추잖아요. 고요한 물에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듯이 고요한 물에 만사에 다 비치듯이 내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에 됐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닦아요. 자, 선정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찰나 삼매가 있고 또 하나는 본삼매가 있어요. 찰나 삼매, 본삼매 이것들 전부 다 지혜를 일으키는 바탕입니다. 찰나 삼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이제 찻잔을 보거나 사물을 보고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하거든.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찰 때마다 뭘 대상을 알아차리든 알아찰 때마다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그럼 심청정인 거예요. 알아찰 때마다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리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 그럼 그 찰나서 요걸 의지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아, 모두 무사하구나. 자아가 없구나. 상호존하고 없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 알아차림을 이렇게 심청정의 알아차림이 있을 때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정신현상, 물질현상 구분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 봅시다. 그런데 영은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영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기억이라고 돼 있지만 기억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은 이제 샤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는 수머티 이렇게 되는데 영은 말이죠. 안다는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 차림이라는 정신을 차림.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즉각 아는 거죠. 왜 즉각 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기억 하나만 이 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자가 다 알아버리면 강의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염은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고 정은 그 기억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라고 할 수밖에 있다. 그래서 집중하는 마음인 정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지혜를 생기게 하고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활동시키기도 하며 마음을 정화하기도 하는 세 가지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이건 이제 정은 뭔가 하면은 지혜를 생기게 하고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정화한다. 이렇게. 이때 마음을 정화한다고 하지만은 번뇌의 뿌리를 잘라낼 수는 없어요. 거기 그다음에 이제 심심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성격이 부드럽지를 않아요. 산란심이 많고 마음이 정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불편해져. 물리라고. 근데 집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런 또 불편함을 못 느끼죠. 얘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얘기하다. 네. 자, 여기 이제 얘기를 이제 염은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샤티라 하는 거는 지혜와
선정을 균등하게 한다. 청년 도론에 보면 이 염은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 염이 이제 이빠산나, 이빠산나에서 작용할 때는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대상을 적극 알아차림. 그래서 이 염이 이빠산나에 작용할 때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대상을 적극 알아차림. 그런데 이 염이 사마타, 한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에 작용할 때는 염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마음 챙김 또는 마음 지킴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잖아. 이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소행됩니다. 그래서 염이 사마타에 작용하는 대상 집중할 때에 이 샤띠가 작용할 때는 기억으로. 그래서 청정 도론이 같은 데는 사마타 수행 이런 게 있어요. 둥근 원판을 일맥 앞에다 두고 주시를 하고 눈을 감으면은 그 원판이 눈에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의 모습 그대로 눈을 감고 있는 내 앞에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억력이 있어요.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계속 익숙하게 익혀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화솜같이 바뀌어가고 하나는 빛같이 나타나기 시작. 멀어지는 것보다 가까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마음에 고유한 선정이 생긴다고 청정 도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화국 사여도 같은 분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호흡 관찰 시키면서 이제 목화소면에 빛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목화소면에 빛은 뭐냐? 니밋다 그래요. 그래 나타나면 이제 그가 합일해 가는 방법을 써서 선정을 얻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랬는데 이런 방법은 청년도로는 없습니다. 수행 노선 청년도로는 없지만은 이 호흡 관찰하는 것도 이 사마타에 속하기 때문에 호흡 관찰하다 보면 그런 니밋대가 생기면은 거기에 집중해가는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치는 뭐 어긋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염은 기억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파사나 같이 대상이 매 순간순간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을 할 때는 그때는 이 샤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즉각 알아야 되니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때는 기억이란 말을 쓰기보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당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정도, 선배도 선과 악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선악 양쪽에 작용한다. 네. 자, 악 쪽에 작용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네? 아, 이게 꺼졌다고. 이게 그때는 선명하게 이게 녹화되더니만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화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조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조작하는 걸 새로 배워서 올리셔야 돼요. 전임자는 그걸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 등선을 안 왔어. 예? 등선을 안 그 내일 저기 경선 있습니다. 예. 네, 창경군 걷기 명상이 있습니다. 아이 금방은 괜찮았는데. 아까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저기 뭐고 전임자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때는 화질이 선명히 나오는데 지금은 선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작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는 전임자가 제대로 안 가르친 그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소임을 제대로 못 받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럴 거 아니?
그럼 왜 그것은 화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왜 하는 얘기? 그런데 뭐든지 소임을 인계할 때는 분명하게 해줘야 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얘기하자. 스님 이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조작성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멀리 있어서 화질이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퍼져. 퍼지니까 뭔가를 조작을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작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가지고 해. 그건 소임자들이 알았어. 그런 게 이상이 있으면 그건 다시 조절하고 이렇게 물어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공부가 안 됐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자.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하자. 우리가 천년 맞는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천년 맞는 사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을 부드럽게 써서 그렇게 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네. 자 이제 이 수련화가 아주 좋아요. 저한테 딱 맞아요. 지금 목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해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고 기운이 시. 그래서 이게 암도 예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00m, 4,000m에서 눈 오는 데서 피는 연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이게 살라 그러면 그런 작용이 양리작용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건 진짜 대단한 발견이죠. 기침을 한 번에 딱 멈춰주겠다는 대단한 거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성과 선악 양쪽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 집중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놈도 도둑질을 할 때 집중하잖아요. 맞지.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제 선악의 양쪽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또 남을 해코지 하는데도 작용을 해요.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성유식론에서는 정을, 삼매를 지의 의지철학으로 추석하고 있으므로 지의 의지철학하는 것은 지혜가 이 선정을 의지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지혜의 의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 정의 심소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바. 한국의 불교도는 선정의 영향 때문인지 삼매라고 하면 바로 결과부자의 자선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 삼매라는 것은 신체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선하는 거 왜 자선을 하느냐?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을 하려 그러면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자선 자세를 취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좌충우돌하다가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선 자세를 취하는 것은 대상에 집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 저자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자선 수행하는 것을 마치 부정한 것 같이 이 얘기를 하고 마음을 한 곳에 오래 집중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만 한 대상에 집중하기 좋아져요. 이걸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성과 집중과 상호관계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집중하는 것은 찰나삼매밖에 없어요. 찰나. 그렇지만 본삼매 들어가려면 자선에서 본삼매 들어가야 돼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삼매도 이 두 종류가 있다 하는 사실도 이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저자가 시간을 쫓겨서 안 썼겠지. 네, 그런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네.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자선 하면은 벌써 이게 앉는 거부터 네. 선을 하려면 앉는 거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게 오해가 아니냐. 네, 오해 소지가 있다. 네, 그거를 푸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의자에 앉아서도 집중할 수 있고 누워서도 예. 집중할 수도 있고 예, 있으니까 네. 예. 역시 교수님 좀 생각이 다르시군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순수 생각입니다. 교수는 교수를 옹호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해란 이게 이제 프라자냐인데 빤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란 관찰된 대상을 선택하여 나누는 마음의 작입니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간택을 본질로 하고 단이 의심을 끊는 것을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예, 간택이라고 하는 선택하는 거죠. 간택은 이것은 사가이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해 나누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해락하는 분별이 들어갑니다. 분별. 예. 이게 여기에는 이제 분별이 들어가는 거죠. 철저하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과고 이건 사과가 아니다. 이런 걸 딱 간택한다 하는 걸 분별한다. 간택. 그래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똑부러지는 사람들은 분별이 아주 좋아요. 앞뒤를 다 분별해가 딱 얘기를. 그건 명확하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또 명확하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일 처리하는 것도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분별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분별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분별해야 되지. 크고 작거나 마음고 적거나 이런 이분도체인 분별은 그거는 번뇌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분별하는 것을 이빠사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해의 본성은 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의 심소도 선과 악의 양쪽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해라하는 게 선과 악 쪽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도둑놈이 물건을 훔칠 때는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언제 오고 언제 나가고 안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장소 있고 다 분별해가지고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건 지혜는 지혜인데 이거는 악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지혜라는 것은 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걸 선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작용이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단이 하는 것, 같이 단이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의심을 끊는 걸 얘기해요. 의심을 끊는 것이 해의 작용이기 때문에 역시 의심의 번뇌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의 작용 중에 분석이 들어가요. 대성의 비파사는 분석이 들어가요. 오온을 철저히 분석하는 거죠. 색소 상행식 오온을. 즉 오온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걸 철저히 분석해서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는 것을 확실히 이제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끊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의 번뇌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해가 생겨야만이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의심이란 남아 있으면 깨달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또 꺼져버렸네.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 그동안 그걸 녹화를 뽑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어서 용량이 초과고요. 지난번에 다른 분이 손 작동을 전부 다 잘못 손대가지고 전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충전을 안 해놔서. 예예 지금은 어쩔 수 충전? 없어요. 네, 이 배터리 충전을 미리 해야 되는데. 예, 안에 용량이 너무 많이 찼어 그래요. 저게 저 꼴대 있잖아. 아니 메모가 너무 많이 찼어 그런가. 네, 원메로가 찼다면 메모를 바꿔야 돼. 아니 그 안에 걸 못 빼냈어. 저번 주 정리 안 근데 했잖아. 지금 될수 무슨 있는 손안 되는 게 하잖아. 있습니다. 지금 여태껏 된 거 다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예. 네. 소형자 그 이전에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이전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지워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과정이 없었어. 그런데 AV 메모리가 좀 나중에 하나로 네,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죠? 내비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작이 다 날라간 거는 못 알게 준게 저번 아니라 주에 금살구슬 안 오셨잖아. 소임을 잘 봐야지. 그래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잘 못 보면 이제 불편하게. 자,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불교에서는 보통 바른 인식 수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이 가르친 성언양, 성언양은 성인이 가르침을 이제 성언양이라고 해요. 성인 성자 쓰죠. 양하는 인식이라는 단어, 양하는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언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제나 논설을 보는 것은 전부 성언양이에요. 자, 추론에 의한 인식인 비량, 비량이나 비교한다는 얘기죠. 비교해서 인식한다, 양적 인식이니까요. 자, 감각을 통해 직접적인 인식의 현량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세 가지 바른 인식에 의해 해가 생기한다고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누구예요? 디그나가라고 디그나가 논사가 이제 등장하면서 딱 두 가지 인식만 인정해요. 비량과 현량. 비량은 추론이고요. 현량은 직관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언양은 비량이 들어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언양을 이야기하고 비량을 이야기하고 현량을 얘기하는 것은 진나보살, 디그나가 이전에 주장하는 거고요. 디그나가 이후에는 비량과 현량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혜를 얘기를 할 때 추론하는 방식은 되게 이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대승 이파사나에는 바로 이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량을 사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량은 직관인데 직접 사물을 바로 인식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추론해가 분석하는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분석해서 진실을 규명해내고 의심을 없애는 이거는 지혜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직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면은 남방이 이바사나에서는 이 현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게 남방이라고 굳이 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남방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테라바타 불교에서는 전부 다 이런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초기 불교도 그렇고요.
거예요. 네, 비량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이파사나 16단계에 보면은 이제 이 알아차림이 바로 편량입니다. 얘가 직관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뭘 구분하는가 하면은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을 구분하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 현상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변화가 있는 건 다 물질 현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호흡 관찰한다가 호흡이 들쑥날쑥한다가 들어가고 나가는 건 뭡니까? 이건 물질 현상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변화니까 얘기하죠. 자비손을 써서 이렇게 물을 부주면은 이 상상인물이 그 감노인물이 몸에 접촉함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물질 현상을 보는 거죠. 얘기하죠. 상상손을 스타머 쓸 때도 뭐 현상이 생겨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 물질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럼 정신현상은 뭐냐? 그걸 이제 이 물질 현상 지켜보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건 정신현상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지혜를 논할 때는 이 물질 현상과 지켜본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파선 16단계 중에서. 그럼 이런 것은 내가 머리를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요. 아, 이건 물질 현상이고 지켜보는 정신 현상.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지혜, 변한다하는 무상의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괴로움의 지혜를 얻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무아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는 전부 다 이 현량으로서 알아차림을 통해 그런 직관으로서 얻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은 이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공성이 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추론을 통해서 공성을 이제 파악하는 것은 대승이 파산이다. 추론을 통해서 공성을 어떻게 파느냐? 오온을 분석을 해서 오온이 바로 공하다. 그래서 반야신경 오온 개공하는 말을 쓰는 거죠. 공이라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직접 인식으로서는 파악이 안 돼요. 이게 간접 인식이 추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파악해내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성이 확실하게 처음에는 근본을 떴고, 두 번째는 이 공성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하는 게 바로 이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공성이라 하는 이 분명한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얘기하죠. 공성은 직접 인식이 불가능해요. 추론을 통해서 공성이 드러나야만 직접 인식이 가능해지 얘기하죠. 근데 이 추론을 사용을 하는데, 추론을 사용해서 드러난 공성은 대개 이미지입니다. 공성의 이미지. 그래서 이 공성의 이미지라 하는 건 이걸 이제 의탁이성이라고 유식에서 얘기하고요. 타를 의지해서 뭘 의지해서? 마음을 의지해서 공성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요. 얘가.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본문을 듣고 이런 오온을 분석해서 공이라 하는 사유를 통해서 공성의 이미지를 잡으면 바로 거기다 집중해서 수행해 가는 거죠. 공성의 이미지는 알고 보면 잘 마음이에요. 깨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은 이렇게 성은양은 본문을 들었어. 비량은 사유를 통했어. 그 다음 공성이 드러나면 이제 그 공성을 직접 인식하는 현량입니다. 이 삼자가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공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공에 대한 이해가 지혜입니다. 얘기하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지각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명상을 한번 해야 되겠죠.
한 3분만 하면 아니야.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를 먼저 세우고 시선을 포커스 주십시오. 자, 눈을 감습니다. 자, 가슴에서 하얀 요거 부분에 쭉 솟아서 정수가 활짝 피는 걸 상상하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연꽃 위에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손 빼고 지금 좋아하는 모습을 또.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부어줍니다. 자, 이 감로수를 부어줄 때 마치 샤워기로 샤워하듯이 그렇게 좀 부어주십시오. 손끝 발끝도 흘러나가도록 하면서 지켜봅니다. 이때 뭘 지켜봐야 되는가 하면은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주시하십시오. 그 변화를 주시하는 변화는 물질적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지켜보는 정신 현상도 발견되는 그는 정신 현상이다.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을 비파사나예요. 자,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몸의 변화를 지켜보다가 지켜보고 있는 정신작용을 발견했다 이러면 이때 이게 물질 변화는 물질적 현상이고 지켜본 정신현상 이렇게 구분하면은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파사나 지혜.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상을 제대로 관찰하게 되죠. 근데 이파사나 두 번째 지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분명하게 관찰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뭡니까? 무상.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로소 무상 관찰.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도 머물지 않는 것. 물질 현상도 그렇고 정신 현상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 무상 생기고 그 다음에 고와 무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해는 일반적으로 문해, 사해, 수해의 3종류로 구분합니다. 먼저 문해란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얻어지는 지혜이고 사해는 신뢰할 수 있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게 얻는 지혜예요. 이때는 뭔가 하면 이치를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치를. 수해는 올바른 선정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특히 수해는 모든 의욕을 진멸시키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수해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선정을 의지해야만 돼요. 선정을 의지해서 얻는 지혜를 특히 어느 때 얘기를 하느냐 정사마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등지 다음에 일어나는 사마타가 성취됐을 때 일어나는 선정을 의지해서 얻은 지혜를 진짜 지혜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얻는 지혜는 욕계심의 선정이기 때문에 욕계, 욕망, 욕심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등지 경지 가더라도 그것을 더 나아가서 사마타를 성취해서 얻는 선정. 그게 색계심 선정이에요. 색계. 이 물질 청정하는 세계가 색계인데 그것은 오용락이 없는 것. 그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선정, 그 지혜를 갖다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것을 이제 무분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는 해의 심소를 말라식과 함께 작용하는 18개 심소 중에 하나로 분류합니다. 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인 말라식과 함께 작용하는 것인가? 아무도 해의 심소가 선택하여 구별할 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구별하기 때문에 말라식과 함께 작용하는 심소로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말라식과 함께 작용하는 심소가 해의 심소가 있어요. 물론 이 의식의 작용으로서 해의 심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재의 의식인 말라식과 함께하는 해의 심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여기 자아 중심이죠. 자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아리아식을 자아로 삼는다. 자, 그게 자아 중심적이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자아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말라식에는 해의 심소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의 심소는 비량이 아니에요. 자, 비교할 빗자의 비량이 아니고 이 해의 심소는 아닐 빗자, 아닐 빗자 비량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량은 항상 어긋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식이 분별하는 아라고 자아로 분별하는 것은 다 그릇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아식은 본질이 무아이기 때문에
노안대 자아로 착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또 회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원효 스님께서 비병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병이나 여기서 지금 예. 말씀하신 비병 같은 비경이에요. 비교할 게 있었어요. 원효 스님이 뭐 따로 뭐 비장을 책처럼 말한 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왜 높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져?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 질문 없습니까? 자, 없으면은 해야됩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본이 됐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잃게 못했습니다. 공대가 있는 한 중생이지만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되게 설련화 하나로 이게 물병 6개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냥 또 그리면 안 되고 또 말렸다가 다시 또 이 가루를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 약입니다. 그게 6개 나올 정도의 농도를 예. 알아서 그렇죠.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계속 이렇게 따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